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전고 돌파 나왔을 때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홀딩 사인을 드렸었죠. 최근에 고점에서 음봉 윗골이 터지고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21선 이탈하고 밑에서 초록색깔 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작게는 오늘의 시가 11선, 그 다음에 최근의 저가 중간값으로 21선 보시면 되겠죠. 26일의 시가 130만원, 그 다음에 역대 신고가 150만원, 요 자리 저항은 2개 잡혀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앞에 봤던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28일에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60일선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쌍봉이든 고점에서 쌍봉이든 헤드앤숄더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는 흐름도 계속 경계는 하셔야 되고요. 에코프로는 영상을 따로 상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최악의 흐름 인지한 상태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하한가 나왔을 때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이후에 삼각수렴 역별 돌파 나온 다음에 쭉 추세로 올라갔죠.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고요. 얘는 650% 정도 올라갔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요렇게 작은 박스, 윗꼬리까지 큰 박스. 얘는 15일선 위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네요. 다음은 금양. 금양도 6월 8일에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역별 끊었을 때 추천, 뒤에 쌍바닥으로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여기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추세를 끊었을 때, 이렇게 추세를 끊고 21선 회복하던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쌍바닥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1차 매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이런 구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후에 더 가긴 했지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분할 매수 대응으로 들어가던가.
혹은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갔어야 할 단기 고점 자리였죠. 추세를 쭉 타면서 올라갔고 종가상 5일선 이탈이 없이 올라가줬습니다. 11선 한 번도 이탈이 없이 올라가다가 이탈이 나온 상태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보다는 강력한 흐름으로 전고점 몸통까지 올라와 준 상태고, 동일하게 이렇게 박스, 크게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코 DX, 얘도 중장기 추천주였고 6,000원대 무릎자리 추천 뒤에 쭉 크게 올라갔고요. 여기서 추격하지 마라. 목표가는 3만원 드렸지만 여기서 바로 3만원 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락하면 분할 매도로 챙기고 요 구간에서 이제 재추천 드렸습니다. 멈추는 거 확인하고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 뒤에 정석으로 쭉 크게 올라갔고요.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확 붙었죠. 목표가 도달했지만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지 말고 남아있는 물량 추세 홀딩 시켜드렸고 추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에코프로랑 똑같이 밀렸지만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상태고요. 얘는 이렇게 박스로 현재 보시면 됩니다. 꼬리까지는 이렇게 전고점 몸통까지 근접한 상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전고점 몸통 85,000원을 뚫었습니다. 여기를 뚫어 올린 건 얘가 유일하죠. 전부 다 요정도까지 올라와 준 상태인데 얘 혼자 몸통을 뚫어줬고요. 윗꼬리 저항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박스. 대개 다 오늘의 시가를 1차 지지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날에 종가, 그 다음에 박스 하단, 그 다음에 밑에 중간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다음 포스코 홀딩스, 뚫지 못하고 박스. 자, 여기를 뚫어줘야 되고 윗꼬리 다 똑같죠. 시가 1차. 나머지도 일단 다 한번 볼게요. 포스코 엠텍 이렇게 박스 1차 지지. 포스코 스틸리온 이렇게 박스 오늘의 시가.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박스 오늘의 시가. 단기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대장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알체라 오늘 추천드리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8월 말에 일정 있고요. 네이버 챗봇 관련주, 네이버 2대 주주죠. 지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있고, 네이버가 다음달 8월 24일에 초거대 AI를 발표한다. 이 내용으로 장중에 1차 매수하던가 다음 눌림 기다리라고 했는데, 1차 매수분 체결되고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눌림을 안주고 빠르게 가가지고 좀 아쉬운데, 역배열 끊고 급등, 또 역배열 끊고 급등이 나왔던 동일한 노란 색깔 타점 복습하시고 이렇게 W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끊고 W 형태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초청을 드렸던 가격은 12,000원. 전고 돌파하면서 상한가.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적으로 반짝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구간처럼, 자, 여기도 상한가였죠.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반짝 튀고 뒤에 좀 밀렸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흐름으로 반짝 튀고 밀리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구간에서 여기 놓쳤을 때 오른쪽 구간에서 재타점이 생긴다. 여기 놓쳤을 때 재타점이 생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는 보내주고 두 번째 타점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부위에서
눌림 매수를 노려보자. 다음 효성중공업, 얘도 중장기 추천주였고 역배열 끊는 무릎자리 3만원 추천드렸고 요때부터 목표가를 10만원 12만원 드렸습니다. 단기에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30% 올라갔다가 밀리고 한참 뒤에 도달을 했죠. 얘도 목표가 도달한 구간에서부터는 추세를 받아서 17만원까지 크게 올라갔고요. 오늘 실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에 크게 수직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은 또 이때와 동일하게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올랐다가 마이너스 55%까지 밀렸거든요. 지금도 크게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반토막 나는 거 최악의 흐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 추세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의 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호재로 갭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차례차례 이렇게 크게 밀릴 수가 있겠죠. 중간에 오늘의 저가 5일선 지지가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흙땅이 생겼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구간에서는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우리가 복습을 많이 해놨죠. 대표적인 종목이 다이나믹 디자인 작년 10월 차트가 있고요. 여기 갭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진흙땅이 3개가 생겼습니다. 각 자리를 이탈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빠져버리죠. 최근에는 YG버즈가 있었고요. 스레드 대장주였고 스레드 호재로 갭 상승 나왔고 뒤에 갭 이탈하면서 차례차례 크게 진흙땅 밟고 팍팍팍 빠졌습니다. 다음 KT 서브마린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단기에 80% 올라갔다가 뒤에 밀리고 또 동일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재추천 뒤에는 W 형태로 전고 돌파하면서 최대 180%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 구간이 W 반등 나오면서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붙었던 구간입니다. LS 관련해 가지고 호재로 올라갔죠. 오늘도 추가 상승 22% 급등이 있었고 오늘의 시가 5일선 11선 요 3개 지지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 다음 신성델타테크 무릎자리에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바로 뿅 이렇게 선반영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 상장 일정은 미정이고 8월이나 9월 중으로 상장할 것 같아요. 미리 상승이 나왔고 일봉도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서 바로 추천 안하고 12,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눌림 매수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고 전고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외 하락은 염두에 두고 계속 반복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줬고요. 최대 35% 상장 기대감 재료, 항상 재료 같이 알려드리니까 차트 이해 안되면 재료 접근으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자, 컴퍼니 K도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 나왔다가 상장 전에 크게 밀린 상태죠. 상장 전에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다면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1분 볼게요. 자, 이때 재추천 드렸습니다. 여기서 481선을 안착을 했거든요. 전고 돌파도 한 상태고 여기서 재추천 드리고 5일선 추세 쭉 탔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다가 여기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시작했으면 됩니다. 파도 상장은 8월 7일인데 그 전에 급락이 나와버렸죠. 또다시 48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며 5일선 회복을 시도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481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음봉이지만 481선 위에 안착을 했죠. 색깔을 보지 말고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이 검정 색깔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8월에 있었기 때문에 재추천을 드렸고 자,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오고 무너졌다. 그리고 또다시 기준가인 481선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다음 필옵틱스도 봐야 되겠죠. 필에너지 상장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필에너지 상장하니까 하한가, 그 다음 날도 하한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얘는 상장 전날이 고점이 되었고요. 필옵틱스 여기서 수요 예측 흥행. 자, 상장일이 7월 14일 전날이 바로 하루 전날이 고점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전날이 고점이 아니라 며칠 전이 혹은 그 전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랑 같은 패턴으로 컴퍼니 K가 상장 전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 신성 델타테크도 이런 흐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4만원 눌림 매수 추천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올라갔고요. 뒤에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재추천 성공. 같은 타점이 7월에도 생겼습니다. 완전히 같은 타점이죠. 같은 타점이니까 재추천 드렸던 거고, 자, 여기서 추천하고 최대 27% 수익이 나왔습니다. 같은 무릎 자리였다. 역별 돌파 수입 자리. 여기도 같은 자리고요. 네, 작게 쪼개서 보면 이런 자리들이 중간중간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잡았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이 있었고요. 다음 셀바스 AI 역별 끊고 무릎 자리에서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쭉 홀딩 시키다가 고점에서도 재추천 드렸고요. 이때 하루만에 21% 뒤에 더 갔고, 뒤에는 당연히 하락이 나오니까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챙겼죠. 그리고 또 다시 요 구간에서 눌림 매수 15,000원, 16,000원 적정이다. 여기서 체결 구간이 있었고, 이때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던 구간에서 박스 매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들어왔으면은 손절가가 기존의 박스 하단인 여기가 되거나 짧게는 혹은 길게는 이전에 저점인 여기까지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죠. 조금 밀렸다가 박스 돌파 수익이 나와줬고요. 다음 금요일 7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조선내와 신규 상장주고 시간의 상한가 마감. 다음 효성중공업 시간의 상한가 마감. 다음 동국제강 시간의 상한가에도 상한가 마감. 이렇게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연속 상한가가 나왔네요. 자, 세 종목이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조선내화는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 첫날의 급락, 다음날 낙폭과대 상한가. 동국제강이랑 효성중공업은 실적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커플링으로 고가 20%, 종가 14% 반짝 나왔고요. 다음 팅크웨어 고가 11%, 종가 3% 반짝. 넥스트 아이 고가 25%, 종가 11% 반짝. 크게 반짝. 동국CM, 동국제강 커플링 반짝이긴 한데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꼬리가 작죠. 티로보틱스 반짝. YN텍 폐기물 처리 관련주, 요때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살짝 올랐다가 밀리고 또다시 올라갔네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고 장마 태풍 수혜 가능합니다. 전고 돌파하고 2년선 안착하고 마감. 고가 15%, 종가 12%.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꼬리로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다음 재룡전기 반짝. 전력 관련주 폭염수혜.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최근에 딱히 이유가 없이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미국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현대차 호재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얘도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일진 전기 반짝, 폴라리스 오피스, 알체라랑 같은 섹터죠. 인공지능 8월 24일에 일정 있고, 컴퍼니 K 낙폭과대 반등, G2파워, LS 네트워크스 반짝, 금양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호텔신라, SG, 두산 에너빌리티, 나노브릭, 스틱 인베스트먼트, 에로티 베큐um.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넥스트 아이처럼 크게 반짝하는 게 정석 흐름이고요. 이때도 시간에 상한가였었죠.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뒤에 크게 빠졌고, 이렇게 반짝 이게 고가 25%짜리에요 크게 반짝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 오늘은 낮은 확률로 조선내와 효성중공업, 동국제강, 한국무브넥스, 금양 많은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신규 상장주들 파로스 아이바이오, 엔비디아와 AI 신약 공동개발 참여의 상한가, Y랩, 웹툰 관련으로 크게 반짝 나왔고요. 이에 오픈롤, CQ센, 엑스게이트 외에 상반기 신규 상장주들 같이 커플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네이버 챗봇, 인공지능 관련주들, 네이버가 다음 달에 초거대 AI를 발표한다. 8월 24일 일정이고요. 예, 알체라 상한가 추천드리고 12% 상승 상한가 나왔고, 18%였나? 아무튼 추천드리고 상한가. 다음 유비온,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벨리토. 유비온은 최근에 교육주로 연속 상한가 여러 번 나왔던 앤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개가 엮여 있네요.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젠큐릭스, 미국 캔서 문샷 합류, 국내 암 분자 진단 첫 번째 사례다. 이에 상한가 나와줬고요. 한국 BNC, 당뇨 비만 치료제, 최근에 당뇨랑 비만 강력한 힘이 붙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이걸로 또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죠. 신풍제약, 에이프릴 바이오, 샤페론. 다음 엔비디아 관련주 두산우, 나무기술, 코난테크놀로지. 두산,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처음으로 동박 적측판을 공급을 했다. 두산 로보틱스 하반기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다음 전선 관련주 LS그룹이 JA 포스코다 이걸로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었고, 효성중공업 중장기 추천주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호재로 시간의 상한가, 오늘 상한가 마감해줬습니다. KT 서브마린도 중장기 추천주였고, LS전선 관련해가지고 같이 역대 신고가 둘 다 찍어줬고요.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이걸로 요새 난리죠. 꿈의 물질, 서남, 모비스, 원익, 비애니. 서남은 금요일에 시간의 하한가였는데 장전에 보합까지 끌어올리더니 크게 올랐다가 윗골이 남기고 마감을 했고요. 근데 얘는 좀 위험한 섹터인 게 여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복불복입니다. 이게 만약에 구현이 안 된다 이 뉴스가 뜨는 순간 정리할 틈도 없이 바로 하한가 직행 나올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2차전지,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상승, 자이글, 넥스트아이, 신성 델타테크, 금양,
신성 델타테크는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 성공했습니다. 다음 진단 키트, 코로나 재유행, SD 바이오 센서, 시젠. 코로나 재유행마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제자리 내려왔습니다. 약간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죠. 약간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전처럼 이렇게 노랑으로 크게 올랐다가 밀리는 거 쭉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4,000원 안착을 확실하게 해줘야 추세를 돌릴 조건이 갖춰지고요. 다음 의료 AI, 4년 후에 5조원 규모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 K바이오, AI 열풍, 신테카바이오, 지니너스, 비투엔. 다음 개별 테마, 이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추천 드리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7월 3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인벤티지랩 상한가, 위고비를 뛰어넘었다. 비만 치료제 30일 지속. 기존 추천주였죠. 하반기에 마약 일정주 있었고 치매 일정도 있었고 일정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홀딩이 수월했습니다. 여기 밀렸을 때 쌍바닥 나오는 역별 돌파 초입 구간에서 재추천도 드렸었고요. 박스 돌파하고 상한가 이후에 추세가 붙었고, 요거 쌍바닥 구간에서 올라갔던 거 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손절은 잡고 하는 거죠. 최근에 3월 28일에 저가 여기를 손절을 잡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요. 121선 안착하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바닥에서 윗꼬리 떴던 거 다 매물서였죠. 그리고 위고비 관련주들이 한국 BNC, 라파스, 대원제약, 넥스턴 바이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위고비보다 더 좋은 종목이 떴으니까 얘네들은 좀 수급을 뺏길 수가 있겠고요. 대원제약 흐름이 좋았는데 라파스도 흔들면서 흐름이 좋은 상태였고, 한국 BNC도 오늘 급등이 나와줬죠. 근데 위고비를 뛰어넘는다. 인벤티지 랩의 등장으로 수급이 조금 뺏길 수 있겠습니다. 위고비를 뛰어넘었다. 인벤티지 랩. 자, 기존 추천주였고 여기서 재추천, 역별 돌파가 나와주던 쌍바닥 반등자리, 손절은 짧게 길게 이렇게 잡던 구간이었고요. 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여기서 쌍바닥 보인다고 해서 매수하고 바로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상한가 나왔고, 자, 상한가 종가 살짝 이탈이 있긴 했지만 최근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고점 박스였고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길게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24일에 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줬고요. 16,900원. 계속 크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밀리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 고점 박스 매매. 자, 내일의 시가나 분봉의 저가 1차 지지 대응하시면 되고, 2차는 오늘의 종가 혹은 기존의 박스 상단 15,500원 요쯤 2차 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단기 이평도 넣어 볼게요. 그 다음 5일선, 11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저가까지. 단기 고점에서 N 패턴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N 다음엔 항상 M을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N이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탈 나오는 거, 박스가 형성이 되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니까 요 최악의 흐름 항상 인지해 두시고요. 지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역대 신고가 구간이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 이상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도 반짝은 주의하면서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IM 상한가 3자 배정 유성증자 결정. 유증증의 유일한 호재 3자 배정.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IM 계속 신저가로 밀리는 형태의 역배열 자리고요. 최근 바닥에서 좀 올라오다가 정석 제자리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 낙폭과대 자리 박스 자리에서 3자 배정 호재가 떴고, 자 요런 자리에서 3자 배정 호재가 뜨면 20% 이상 급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 정도 올라가주면 장기 입형 때려주네요. 자, 요 구간 맞고 크게 밀리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종가상 8,400원 안착 중요하고요. 최근에 3자 배정이 나왔던 종목들 볼게요. 제넨바이오 바닥권에서 고가 27%, 종가 7%, 크게 반짝했죠. 여기 작아 보이지만 고가가 27%짜리입니다. 다음 더코디. 더코디도 최근에 크게 반짝했던 흐름이 바닥에 보이죠. 그 다음에 수성셀바시온, 수성셀바시온도 바닥에서 반짝 크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반짝하는 거 주의하자.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물리면 마이너스 15%, 20% 쉽게 당합니다. 다음 현대무백스 6%, 네이버 이르면 8월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 유력하다. 네옴시티 관련주, 로봇 시스템 통합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기존 추천주였고요. 월봉 역배열 끊는 자리 박스 상단에서 추천하고 최대 50% 올라갔다가 밀린 상태입니다.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가고 역배열 끊고 올라가던 요 자리 박스 상단, 박스 돌파 직전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단기 50% 올라갔다가 뒤에는 정석으로 하락이 나왔죠. 일봉, 자, 요 구간에서 추천하다가 급등, 뒤에 흔들어 제끼다가 밀렸네요. 요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밀리면서 장기 편까지 다 빠졌고, 시간에 6%로 4,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종가상 4,000원 위로 올라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121선 가격 주황색깔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일단 종가상 4,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전고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다. 그 전에 기존의 지지였던 요 자리 4,300원 정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자리가 61선 정도랑 일치를 할 겁니다. 61선이 4,350원 정도 하네요. 여기 61선 지키고 반등 이탈하니까 쪼로록, 자, 다시 여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한국무브넥스 6.2%, 친환경차 통했다. 현대차, 기아차, 미국 점유율 4위로 올랐다. 이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부각. 최근 뉴스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냥 추정이고요. 현대차 실적 대박 나왔죠. 근데 그놈의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반응은 딱히 없고요. 자, 과거에 쭉 추세 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개미들 털어먹고 하락, 약간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빠진 격이 있고, 고점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하단 이탈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빼지 않죠. 바로 안 빼고 개미들 털어먹고 빠져나갑니다. 요 구간에서도 자, 역배열 끊고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바로 안 빼고 쌍봉 정석 흐름으로 쌍봉 이탈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받았고 또 여기서 저항을 받는 구간입니다. 이 가격이 21만원 정도 하네요. 21만원을 뚫어야 된다.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21만원 저항대 걸리는 자리, 21만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살짝 박스 이탈 흐름이 보입니다. 일봉상 여기 이탈하면 이것도 쌍봉 이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18만원 1차로 18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여기 저항대였죠. 저항대 뚫고 올라갔고 이 자리까지 지지대까지 빠질 수가 있어 보인다. 여기도 오른쪽 어깨가 더 높긴 했지만 여기 리탈하니까 훅 빠지죠. 이렇게 훅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 기아도 볼게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밀리고 전고 돌파 급등. 지금 9만원 저항대 걸리고 있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쭉 올라와주고 있고 9만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는 현대차와 유사하게 쌍봉 이탈 유의 구간 121선 이탈 유의 구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그리고 장기 입형 이탈이 나와 버린다면 최악으로는 7만원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만약에 지지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최악의 흐름을 인지해 두라는 겁니다. 본론이 한국 무브넥스로 와서 정직하게 4,500원 저항대 걸리고 있었고요. 5월에도 한번 걸렸고 이번에 뚫어졌습니다. 크게 박스 여기 전고 돌파한 자리에서 갭 상승 이후에 갭 하락 나왔다가 다시 반등. 여기 이탈하니까 여기 진흙당 훅 빠지죠.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박스 형성 돌파하고 급등. 시간으로 6%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6,200원 정도까지 계속 역대 신고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내일의 시가 저가 보면서 1차 대응하시고 오늘의 종가를 2차 지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파동이 크죠.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여기도 마이너스 20%, 여기도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20%, 30% 쉽게 나와주는 구간이고, 파동은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파동보다 뒤에 파동이 더 커. 그럼 뒤에 하락도 더 크다는 뜻이지. 뒤에 상승이 더 크고 뒤에 하락이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뒤에 하락이 점차 더 커진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추격할 때는 요 큰 하락폭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서남 4.5%, 초전도체, 이걸로 난리 부르스죠. 꿈의 물질. 월봉 역배열 끊고 쭉 역대 신고가 전고 돌파하고 윗꼬리까지 뚫으면서 오늘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일봉은 정직하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에서 반등, 그리고 초전도체로 금요일에 상한가,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시간에 하한가까지 밀렸죠. 근데 또다시 기대감으로 다 회복하고 오늘 고가 28%, 종가 15% 크게 반짝이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300원 정도까지 또 회복을 해줬고요. 자, 오늘의 종가 5,000원 1차 지지, 다음 오늘의 시가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하나
4,650원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 보유자분들은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단기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에 100% 올랐죠. 100%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반토막 나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에요. 여기까지 한방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단기 고점이고, 변동이 엄청 커요. 오늘도 분봉을 보시면 변동이 미쳤거든요. 1분봉으로 봐야겠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3% 정도 나왔죠. 잘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3%팍 치고 또 팍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이너스 10% 이상짜리가 앞으로 마이너스 20%짜리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특히나 지금 요 결과,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조졌다 이러면은 그냥 손쓸 틈도 없이 하한가 직행입니다. 갭으로 하한가가 나와가지고 손절도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강력한 테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방도 강하지만 하방도 엄청나게 강하다. 이거는 변동이 엄청 크니까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특히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 전업이 아닌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초전도체, 당장 노벨상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요. 물리학자들은 해당 주장을 신속하게 실험해 볼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일주일 안에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면 일주일 안에 하한가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다음 엔캠 4.5%, TDL 주식 취득, 신규 상장주고 박스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W 형태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살짝 밀렸습니다.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을 못하고 살짝 밀리고 박스 상단에서 행보해주고 있고요. 일봉은 요렇게 박스, 더 작게는 요렇게 박스. 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시간으로 73,700원까지 요정도까지 올라와줬고, 박스 상단인 76,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딱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전고점까지 시도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 올라서면 매물이 단기적으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매물 텅텅 비어 있으니까, 세 달치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여기 박스 안착하면 힘이 붙어 가지고 9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커진다. 여기 하단 지지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다음 하이드로 리튬 4%, 리튬 플러스 국내 최초 배터리급 고순도 수산화 리튬 일본 수출. 자, 리튬으로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은 애입니다. 미친듯이 올랐고 추세 이탈 나온 상태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하락하는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이 역배열 끊어야 되고요. 끊지 못하는 상태, 최근에 저가 지지 중요하고, 일봉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힘이 더 빠져버렸습니다. 28,300원 조금 회복을 해줬고요. 조금 회복해줬고, 자, 121선 가격이 35,000원입니다. 35,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요. 여기를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될 거고, 여기 이탈하면 481선까지 빠집니다. 작은 박스, 그 다음에 큰 박스 이렇게 생각해 두고 대응하셔야 돼요.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다음 HB 솔루션 시간의 3%, 신규 수주 증가 기대, 월봉 역배열 끊고 급등, 뒤에 빠지고 또 역배열 끊고 박스 행보 보여주다가 급등, 한 번 더 박스 이탈 나오더니 한 번 더 박스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자, 반지하에서 1층으로 지금 2층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윗꼬리 전고점. 일봉 최근 파동이 엄청 크네요.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5,5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저가, 그 다음 전날의 시가, 이렇게 두 개 가장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두 개 더 추가, 전고점 두 개, 그리고 윗꼬리, 위로는 3개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됩니다. 파동이 크니까 이탈마다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 다음 CR홀딩스 3%, 최근에 인적 분할, 자, 거래 재개되고 10% 튀었다가 쭉 빠졌고요. 크게 올랐다가 장기 입형까지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이제 장기 입형 닿았죠. 121선 닿았고, 만원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시가, 오늘의 저가 두 개 가장 중요하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 밑에 장기 입형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 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다음 가온칩스 3%, 9월 중순에 암상장이 최대 대역, 상장 기대감,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여기서 추천 한번 드렸었고, 뒤에 M 패턴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121선 돌파할 때, 구름 돌파할 때 추천 드렸었고, 단기 크게 올랐다가 밀리고 장기 입형까지 밀린 상태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주고 올라갔네요. 전고 돌파, 이탈 한번 한 상태에서 또 전고 돌파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역대 신고가 구간, 최근에는 11선 주요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왔고, 짧게는 11선, 길게는 15일선 대응하시면 되죠.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길게 볼 거면 요 박스 하단 가격인 43,6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고점 박스 구간, 시간으로는 56,60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요 박스 왔다 갔다 하니까 대응하기 수월한 구간이죠. 9월 상장 기대감 있으니까 이때까지 4589 반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관련주 2.9%,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존 추천주였고요. 여기 무릎 자리에서 미친 추세 보여줬다가 뒤에 빠지고 W 반등 박스 돌파 나올 때 한번 재추천하고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 무릎 자리 추천, 미친 추세 수익, 뒤에는 살짝 쌍봉 이탈 형태로 하락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 뒤에는 또 반대 형태로 쌍바닥 자리로 박스 돌파 나와주면서 20% 수익 주고, 또 밀렸다가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121선 주요하게 1차 지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약간 추세 박스 요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띵띵띵띵띵 움직이는 형태로 추세 박스 중앙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추세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고, 전고점 저항대, 전고점 두 개 주요하게 요래 보시면 되고요. 추세 박스 구간. 다음 KN솔 2.8%, 클린룸 규제 완화 소식
요걸로 최근 크게 올랐고요. 약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급하게 우다다다. 이때 갭 상한가 나왔고 5일선 쭉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장중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 한 번도 없죠. 계속 5일선이나 11선 그리고 18,000원 15일선 근처 3개 지지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상승으로는 2.8% 23,7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너스 20% 이상 장대 음봉 꽂힐 수 있으니까 늘 집중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항상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이유가 없어도 마이너스 20% 장대 음봉이 꽂힐 수가 있다. 다음 셀바스 AI 기존 추천주였고 400% 올랐다가 밀리고 눌림 매수 15,000원 16,000원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박스 매매로 재매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놓쳤어도 요 회색 안에서 재매수가 가능했다. 이때가 박스 안으로 들어왔던 2만원 정도인데 바로 가면 이렇게 쉬었다 가면 작게는 초록 길게는 주황으로 쉬었다 갈 수 있다. 이것도 계속 박스 매매 했으면 되는 거죠. 기존의 작은 박스 대응이면 초록까지 조정 경계, 큰 박스 대응이면 최근의 저가인 15,000원 부분까지 주황색깔 화살표로 대응했으면 되는 거고, 여기 갭 비어있죠.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는 쉽게 10% 정도 추가 상방이 열리는 자리다. 여기 훅 빠졌고 여기 이제 시간으로 살짝 돌파를 해줬거든요. 여기까지 좀 힘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면 무난하게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겁니다. 다음 전고점 보시면 되고 중간값으로 3만원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시가 5일선 그 다음에 21선 최근의 저가 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존에 박스 자리가 있었죠. 기존에 박스 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이탈이 나왔을 때 일단 제가 눌림 매수 가격을 드렸던 건 여기입니다. 요때 이미 눌림 매수를 15,000원 16,000원 요때 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올라갔고요. 뒤에 그 가격이 온거죠. 근데 박스 이탈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꺼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놓쳤다. 매수를 놓쳤을 때 다시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21선 회복하고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요건 신경을 꺼. 요거는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냥 최근의 저가만 기억해 두는 겁니다. 15,150원 여기를 최종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삭제한 상태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회복시 재매수 이거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21선 회복 5일선 회복, 요때 제가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흐름을 돌리고 있으니까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하락폭은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생각하고 초록색깔 눌림 반등 주황색깔 눌림 반등 요거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 흐름이고, 자 요거를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무난하게 회복시 재매수 수익이 나왔던 거죠.